안녕하세요. 테클라 공인교육센터 곽영호입니다. 오늘은 부재를 커트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클라에서 제공되어지는 커트 명령어의 대표적인 것은 폴리건 커트, 부재 커트, 라인 커트, 그리고 피팅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했던 단순 구조물 모델링을 열어서 작업을 하면서 명령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업했던 단순 구조 모델링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링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기둥의 상세 도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를 했어요. 공유한 상세 도면을 보면 지금 기둥 부재 이쪽에 용접 개선이 되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용접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접 명령어의 용접 개선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폴리건 커트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 기둥 아래쪽에 용접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용접 개선을 이 부분을 커트하기 위해서는 폴리건 커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폴리건 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폴리건 부재를 생성해서 그 폴리건만큼 부재를 커트해주는 명령어가 폴리곤 커트다. 즉 다각형을 그려서 그 다각형만큼 부재해서 커트해주는 명령어가 폴리곤 커트예요. 지금 이 용접 개선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정사각형의 폴리곤을 그리고 이 점을 챔퍼해 주면 됩니다. 기둥 부재에서 폴리곤을 사각형을 그려서 커트를 하고 커트 부재의 왼쪽 모서리 왼쪽 모서리 상단에 있는 점을 챔퍼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요 플랜지 부분의 삼각형도 폴리건 커트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폴리건 커트 2개를 진행한 후에 지금 이 오른쪽에 이 2개의 커트 부재를 선택을 하고 작업 평면 뷰인 FFL 뷰를 열어서 그 FFL 뷰에서 대칭 복사를 하게 되면 왼쪽에 커트 부재 2개가 복사본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칭 복사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쪽 왼쪽 부분은 플레이트 볼을 생성을 해서 부재 컷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부재 컷이라는 것은 부재에서 부재를 이용을 해서 커트를 해주는 게 부재 커트, 파트 커트라는 명령어입니다. 당연히 플레이트 프로파일을 가지는 볼을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 도면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볼을 생성할 때에는 2점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단면 뷰는 XY 평면이 아니고 ZX면일 거예요. ZX면 또는 YZ면일 수도 있습니다.
스티프너가 두 개의 스티프너와 기둥과 플레이트가 보여지는 그 뷰를 열어보면 그 뷰가 ZX면인지 또는 YZ면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상대 좌표 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볼을 쉽게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뷰가 한 점을 찍으면 이 점을 내가 찍을 수 있다. 근데 이 점을 찍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각형은 지금 여기 스티프너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요 못따기를 R30으로 못따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크기는 30mm로 작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당연히 이 점은 이 점을 기준으로 수평 수직 방향이 얼마가 되냐면 15mm의 간격을 갖고 있겠지요. 그럼 15mm 간격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을 우리는 마우스로 찍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점을 찍고 이 점은 상대 좌표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상대 좌표는 당연히 XZX면이다라고 하면 X값 15를 입력을 해줘야 될 거고 콤마 Y값은 변동이 없으니까 0을 입력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Z축 위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Z값은 플러스 15라는 값을 숫자 입력창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보의 첫 번째 점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즉 보의 끝점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상대 좌표를 줄 건데 X값, Y값, Z값에서 XZ는 0이고 Y값만 값을 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X는 0, Y는 지금 관통을 시켜야 돼요. 근데 관통을 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기본점을 기둥에 즉 이 현재 뷰의 아래쪽에 한 점을 찍은 게 아니라 이 뷰에 한 점을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볼을 생성을 한 다음에 볼을 FFL 뷰에서 이용을 시켜줘야지 돼요. 즉 기둥을 관통시키는 플레이트 볼을 생성을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끝점은 먼저 0, Y는 이 기둥의 외부의 두께보다 좀 커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을 봐야 되지만 대략 50mm 정도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볼을 생성을 해주고 이동을 하게 되면 기둥이 관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도면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모델 에디터에서 같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에디터에서 지금 뷰를 띄워놨는데 그리드 1번 뷰가 되네요. 그리드 1번 뷰를 보면 오른쪽 모서리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보면 로컬 좌표계가 표시가 됐는데 이 면은 ZY면이 됐네요. 즉 YZ면이에요. 폴리건 커트를 이용을 해서 기둥의 용접 개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편집 탭을 누르고 편집 탭에 보면 폴리건 컷이라는 리본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건 커트 리본 명령어를 클릭하고 기둥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둥을
커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둥 부재를 선택.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보면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그죠? 폴리곤 위치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30mm 되는 정사각형의 점들을 찍어주면 됩니다. 먼저 안쪽에 교체되는 점을 첫 번째 점으로 찍고 스냅 도구에 가서 지오메트리 선 점에 스냅이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스위치를 확인하시고 꺼져 있으면 켜고 니어 가장 가까운 점 스냅 스위치도 켜놓으시고 작업을 하면 모델링 작업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쪽 수직 방향으로 마우스 방향을 주고 또는 마우스로 30mm를 찍을 수 있으면 마우스로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왼쪽 방향으로 수평 방향에 30mm 되는 점을 찍어주면 되지요. 우리가 스냅할 때 스냅되는 마우스의 스냅 간격을 조절해 주는 것은 화면을 확대를 시켰을 경우에 또는 화면을 줄였을 경우에 이동되어지는 스냅 간격이 단단이냐 10단이냐 또는 100단이냐 이렇게 뷰의 크기에 따라서 스냅 간격은 조절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단위로 이동을 하게 되면 10, 15, 20, 25, 30 우리가 원하는 30mm를 마우스로 찍어주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수직 방향에 30mm 되는 점을 찍고 마지막 점은 첫 번째 점이 마지막 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커트가 됩니다. 지금 화면이 그리드 1번 뷰가 그리드 1번 1뷰는 지금 와이어 프레임 뷰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뷰 탭에 가서 렌더링 리본 명령어를 실행하고 부재 렌더링으로 바꿔주면 정확하게 커트가 된 결과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폴리곤 커트 명령어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을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중단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폴리곤 커트한 왼쪽 윗 모서리점을 챔퍼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커트 부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커트 부재를 선택할 때 기둥과 커트된 그 사이에 마우스를 위치하게 되면 커트 부재가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 상태에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화면에 폴리곤 커트 부재의 모서리점은 사각형 4개가 나오는데 그 사각형 전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 얘기는 선택 도구에 가서 직접 수정이라는 스위치가 꺼져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핸들만 보여집니다. 만약에 선택 도구에 직접 수정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커트 부재를 선택하게 되면 채워져 있는 사각형과 디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수정이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챔퍼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챔퍼할 모서리점은 이 점이 되죠. 그러면 이 점을 먼저 선택하게 되면 사각형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선택하고 속성창을 측면창에 가서 속성창을 클릭해 보면 코너 못따기 속성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해줘야 될 거는 형상 카테고리에서 유형이 없음이 아니라
바깥 부분으로 못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라운딩 유형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라운딩과 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 개 다 한 번씩 해보면 됩니다. 라운딩을 선택하고 반경값은 30mm로 젠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30값 주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못따기가 된 커트로 수정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 삼각형 커트를 폴리곤 커트 명령어 써서 다시 한번 할 건데, 이 삼각형의 이 점은 30mm의 절반이 되는 15mm 점으로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편집 탭을 누르고 폴리곤 커트 리본 명령어로 실행한 다음에 기둥을 선택하고 점을 어디를 먼저 찍을 거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아래쪽 부분을 찍어주는 게 편하죠. 저는 안쪽 요 모서리점을 먼저 찍겠습니다.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은 다음에 마우스를 위쪽 방향으로 주고 15mm 되는 지점 세 번째 점을 찍고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종료를 할 겁니다. 종료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삼각형 폴리곤 커트, 삼각형 커트로 기둥이 잘라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중단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명령어를 중지할 거예요. 이번에는 이 왼쪽 부분은 사각형 폴리곤 컷이 아닌 볼을 생성을 해서 부재 컷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써볼 겁니다. 그러면 편집 탭 안에 부재 컷 리본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부재를 해보면 지금 커트할 부재가 지금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재 컷을 실행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명령어를 중지하고 먼저 이 부분의 안쪽에 사각형, 즉 플레이트 프로파일을 가지는 볼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철골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보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철골 보 속성 창을 띄우고 프로파일 창을 열어서 I 프로파일이 아닌 플레이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오렌지색 전체가 지금 플레이트 프로파일인데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맨 위에 거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고 높이가 얼마가 될 거냐.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면 플레이트 형태가 나오는데 플레이트는 H와 B 값을 갖네요. 그죠? 당연히 우리는 정사각형인데 각각의 변은 300mm가 되니까 H값 200이 아니라 300으로 줘야 될 거고 B값도 20이 아니라 300으로 주면 되죠. 그리고 적용 확인. 자, 그 다음에 지금 철골보 속성 중에 평면은 위치 카테고리에 있는 평면 속성을 중간으로 설정해 놓고 깊이도 중간으로 해놓은 다음에 보는 아까 도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지점에서 15mm 간 지점을 보의 시작점으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모서리점을 먼저 찍겠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떼고
키보드에서 R 입력해서 상대 좌표 기호를 띄운 다음에 좌표 값을 입력을 할 거예요. 첫 번째 X 좌표는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 그리고 콤마 Y 값이 얼마가 되냐? Y축 방향으로 15mm 가네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 Z값 좌표는 15mm가 되죠. 15mm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한 점이 찍혀집니다. 그 다음엔 이 점에서부터 X 방향에 좌표값을 주면 보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상대좌표 입력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R을 입력하고 X 좌표값은 50, 그 다음에 콤마 YZ 값은 다 0으로 주고 확인 눌러서 보를 생성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뷰 깊이의 외부 객체가 확장이냐 확장 금지냐 이런 거는 뭐냐면 현재 뷰 뎁스에서 조금 아까 생성된 보가 작업 영역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확장을 할 거냐 확장 금지할 거냐 그 메시지예요. 그럼 확장 금지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 단면을 갖고 있는 보가 생성이 됐는데 너무 크네요. 300mm로 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300이 아니라 30mm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를 선택해서 프로파일을 300이 아니라 30으로 변경을 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 보가 생성이 됐습니다. 당연히 얘는 FFL 뷰에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FFL 뷰를 보면 이와 같이 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는 이 기둥 외부를 관통시켜야 돼요. 관통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보를 이동시켜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이동 명령어 실행하고 수평 방향에 두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두 점을 찍을 때 오른쪽에 첫 번째 점을 찍고 왼쪽 방향으로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 관통시키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죠. 3D 뷰에서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뷰를 회전할 때 컨트롤 중간 버튼을 눌러주든지 또는 컨트롤 시프트 중간 버튼으로 뷰를 회전시켜서 관통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관통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둥에서 플레이트 볼을 빼주면 커트가 되는데 이때 쓰여지는 명령어가 부재 컷이다. 그래서 편집 탭을 다시 누르고 부재 컷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자를 객체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둥 부재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커트될 부재, 커트할 부재, 플레이트 보죠. 그래서 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커트가 됐습니다. 단, 지금 우리는 보가 그대로 지워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는 없애줘야지, 즉 지워줘야지 커트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부재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재를 선택을 할 때 지금 선택 도구에 보면 부재 선택도 켜져 있고 컴포넌트, 그 다음에 모두 선택 다 켜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커트된 것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두 선택 스위치를 끕니다. 그러면 부재 선택 스위치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보만 선택하면
커트된 거는 선택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눌러서 지웁니다. 다시 선택 도구에 가서 모두 선택을 키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켜놓지 않으면 이런 커트 부재는 또 선택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선택 도구에서 어떤 하나만 켜놓고 작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모두 선택을 켜놓고 작업을 다시 하면 정상적으로 선택이 돼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그리드 1번으로 되돌아가면 이와 같이 부재 컷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모서리점 컷, 즉 챔퍼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폴리곤 커트일 경우에는 모서리점, 즉 4개의 핸들 모서리점을 갖고 있는데 이 보일 경우에는 점이 시작점과 끝점 핸들, 요 2개의 핸들밖에 없어요. 즉 모서리점에 핸들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과연 부재 컷으로 했을 경우에 못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폴리곤 커트라는 명령어를 쓰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폴리곤 커트를 이런 용접 개선을 할 때는 폴리곤 커트 명령어를 쓰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지금 부재 컷 명령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연습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오른쪽에 생성된 커트 부재 2개를 대칭 복사를 해주면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오른쪽에 삼각형 커트를 했습니다. 근데 얘를 부재 컷이 아닌 이제 라인 컷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라인 컷을 이용을 하려면 내가 잘라질 부재를 기준선을 이용을 해서 내가 찍어준 방향이 커트가 되는 게 라인 컷이에요. 이 라인 컷 명령어를 정확하게 오른쪽과 같은 그런 삼각형 커트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선을 하나 먼저 그려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선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요 점에서 15 되는 지점에서 한 점과 요 모서리점을 연결해주는 선을 하나 그리고 라인 커트 명령어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편집 탭에 가서 참고 객체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선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모서리점 이 점을 첫 번째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점 2점을 찍어 가상점을 찍어주고 위로 15 되는 지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선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잘라 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여지는 게 라인 컷이라는 명령어다. 그래서 편집 탭을 다시 누르고 라인 컷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기둥을 선택하고 커팅 엣지는 이 선에 2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거할 쪽이 이쪽 부분이 아닌 아래쪽 부분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아래쪽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커트가 되어진다. 이게 라인 컷이에요.
다음은 이제 피팅이라는 명령어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피팅은 라인 커트하고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뷰 속성을 열어서 표시 버튼을 눌러서 표시창에서 컷부 및 추가 재질 속성을 체크를 해주고 적용, 수정, 적용 확인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라인 커트된 커트 부재가 다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선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선은 지금 표시할 필요는 없고요. 이 상태에서 라인 커트된 거를 선택하고 지우면 기둥이 원상대로 복구가 되어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피팅이라는 거는 커트와 채워지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구현해 주는 게 피팅이다. 그러면 도면에서 즉 설명을 다시 하고 모델 에디터에서 피팅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사각형 보가 있다. 근데 이 보가 어떤 부재로 만들어지고 싶으냐면 이런 상태로 부재를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 위에 있는 부재에 요 빨간색으로 채워지는 요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얘는 채워져야 됩니다. 이 채워진다라는 게 피팅이라는 이 명령어를 써야지만 이렇게 채워지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또는 이 위에 있는 플레이트 부재가 이런 상태로 만들어졌다. 직사각형 플레이트가 아래처럼 변경이 돼야지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요 아래쪽 수직 방향으로 선을 한번 그렸을 때 이쪽 부분은 채워지는 상태고 채움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커트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피팅이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팅의 규칙은 내가 선을 피팅, 즉 커트 선을 기준으로 작은 쪽이 피팅이 된다. 그게 피팅의 규칙이에요. 그럼 다시 모델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이 기둥을 피팅을 해볼 거예요. 피팅을 할 때 어떻게 피팅할 거냐면 이 기둥의 이 지점, 즉 다시 도면으로 되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나는 피팅을 요 기둥에 요 피팅선을 이와 같이 피팅선을 그려서 요 기둥 요쪽 부분 채워지고 요쪽 부분은 커트 되게끔 결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모델 에디터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편집에서 피팅 리본 명령어를 실행한 다음에 기둥을 선택합니다. 기둥을 선택하고 왼쪽은 임의의 점을 한 점 찍을 거예요.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커팅선을 찍어 달라고 할 때 아래쪽 플레이트에 한 점을 찍어 줍니다. 그러면
이 피팅 선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은 잘라지고 오른쪽 부분은 이 피팅 선까지 채워진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피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피팅된 거는 이와 같이 기둥 전체가 피팅 되어지겠죠. 그래서 피팅 명령어로 아까 라인 커트 같은 것들을 똑같이 실행을 할 때는 피팅 명령어 실행하고 기둥을 선택하고 첫 번째 점 선택해 달라고 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가상의 점을 찍고 위쪽 방향으로 15mm 된 지점에 한 점을 찍은 다음에 모서리점을 찍어 주게 되면 이쪽 부분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지금 문제는 이쪽 부분까지 피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디테일 도면처럼 기둥을 자르려면 피팅 명령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얘는 당연히 라인 컷을 써야지 되는 거다. 그래서 기둥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가상의 점을 찍고 위쪽 방향으로 15mm 된 지점을 첫 번째 점으로 찍고 모서리점을 찍고 아랫부분을 클릭해서 커트해주는 이 라인 커트를 실행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커트 명령어, 폴리곤 커트, 피팅, 라인 컷, 부재 컷 이렇게 4가지 명령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커트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